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목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관세 폭탄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25%의 상호 관세를 맞게 됐는데요. 미증시 지금 전반적으로 정규장에서는 강한 상승이 그렇죠. 나왔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시간 외에서 급락세가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이 빅 이벤트를 어떻게 소화해 줄지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사실 이제 이게 따져보면 그동안에 나왔던 관세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종착점이 일단 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고앵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충격 불가피하고요. 미국을 오늘 뭐 시작으로 해서 아마 우리 시장이 오늘 먼저 좀 더 반응할 수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좀 미리 좀 떨어졌던 선반영된 부분도 일단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내일 오늘 밤에 열리는 뉴욕 시장이 많이 급락한다면 당연히 우리 이번 주 마지막 거래는 내일 시장의 충격이 또 불가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상황은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이제 조희진 센크액션 대표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일단 여지가 있습니다. 1기 트럼프 정부 때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도 한미 FTA 재협상 얘기가 됐었는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일본도 못 얻어냈던 그런 어떤 철강 쿼터 이런 것들을 좀 얻어내는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좀 가져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 상황을 한 걸음 떨어져서 봤을 때 협상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지금 어떤 감정적인 상황에 너무 치우쳐서 놓치는 게 너무 많은 이런 상황, 이런 우를 범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백악관에서 지금 상대 국가의 또 대응에 따라서 추가 인상할 수도 있고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네. 직접적인 언급을 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전략을 또 잘 세운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또 살아갈 만한 또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마켓나우 1부를 통해서 어쨌든 지금 발표된 여러 이야기들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우리 시장의 대응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체크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 관세 발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을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새벽 5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상호 관세에 대해서 부과를 하면서 보였던 여기 이제 리시프로컬 이제 테리프스로 해서 상호 관세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25%, 그다음에 중국 34%, EU 20%, 대만 32%, 인도 26%, 일본 24%.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10%였고요. 싱가포르라든가 일부 국가들 10%대 국가들도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기본 관세 10% 일단 부과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나왔던 보편 관세 성격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그 나라 해당 상황에 따라서 이제 관세가 이제 추가로 부과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니까 우리는 기본 관세 10%에다가 15% 이제 추가 관세가 이제 더해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멕시코는 기존의 25% 관세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기로 했고요. 일단 이번에 상호 관세의 대상 국가에서는 빠진 겁니다. 기존의 25%가 그대로 정해되고 다만 중국은 기존의 10%, 20%가 이미 있었고 거기에 34%가 이제 추가가 되니까 베센트 장관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총 54%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미 흑자 규모라든가 그 나라와의 동맹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이렇게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상징적으로 영국이 10%라는 거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가장 긴밀하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 24%라는 거는 비교적 일본하고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EU가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경고음을 여러 번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20%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미국과의 어떤 동맹 관계가 더 이제 가깝다, 더 깊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미국이 FTA를 체결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뭐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서 열심히 이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과 FTA 협상국이라는 거, FTA를 체결한 국가라는 대한 부분은 그다지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관세는 이제 5일부터 이제 부과가 되고요.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 부과가 되니까 우리 기준으로 본다 보면 이제 현재 시각 이제 5일이니까 우리 시간을 따지면 이제 6일 정도가 되겠죠.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10%의 관세가 이제 기본적으로 부과가 되고 그다음에 나흘 뒤인 10일부터는 여기에 이제 15%가 추가로 부과가 된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25% 관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또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관세를 FTA 체결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교적 높게 받은 이유는 역시 우리의 이제 대미 수출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중국과 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원래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미국이 그 다음이었는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18%, 20% 사이 정도가 되는데요. 수출액이 1,278억 달러로 10.4%를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작년보다 10.4%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557억 달러 역시 역대 최고인데 이게 이제 전체 대미 무역 흑자국 중에서는 이제 8위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 2월 달부터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제품 25% 관세가 부과가 됐는데 이번에 오늘 또 추가가 됐습니다. 맥주 캔과 같은 공캔이라고 그러죠. 이 빈 알루미늄 캔에도 역시 관세가 25%가 좀 부과가 되기로 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관련된 제품의 관세 부과 영역이 더 넓어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맥주 캔, 그러니까 공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작년에 7억 8천만 달러 수출을 좀 했는데 미국에 이게 캐나다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3위 수출국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장 한 장 더 가보죠.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보다 더 큰 문제는 비관세 장벽이다.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을 좀 더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 농산물 관련돼서 굉장히 집중적인 비판을 했고요.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최국 대우 MFN 관세에 대해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3.5%를 부과하는데 한국은 13%를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미국에서 이제 FTA 재협상 얘기 나왔을 때 가서 뭐 우리 안덕근 통상부장 산업사무 장관이 가서 뭐 열심히 얘기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13%를 부과하는 건 맞고요. 이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통칭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실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0.79%의 관세를 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필이 별로 이렇게 안 먹히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 한국에 대해서 뭐 더 이제 표현이 조금 강하긴 합니다만 뜯어낼 게 더 많이 있다. 특히 농산물 쪽 관련해서 뜯어낼 게 더 많이 있다라고 좀 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정국을 맞아서 이 대미 협상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자꾸 이런 일이 이렇게 이제 상호관세가 부과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하를 할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현재 이 대응력이 과연 이제 일기 트럼프 대통령처럼 나와줄 수 있을지 이게 기대와 걱정이 참 묘하게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한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빅테크 종목들 안에서도 대부분이 오름폭을 키웠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부정적이었던 실적에도 5%나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8%로 가장 높은 상승을 전일에 이어서 오늘 마감했던 증시에서도 보였는데 일단 이날 발표됐었던 지표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졸지 보고서 함께 확인을 해봤을 때는 시장의 전망치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죠.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졸지 보고서를 통해서 먼저 확인이 됐었는데 간밤 발표됐던 ADP 비농업 취업자 수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에 오히려 추가적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고용 지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를 놓고는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를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ADP 민간 보고서 그리고 앞에서 발표됐던 졸츠 보고서의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에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에 집중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테슬라의 급등락이 오갔었던 이유들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1분기에 이 실적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었다라는 부분에서 시간 외에서 5%대 가격 하락을 먼저 보였었는데요. 시장이 예측했던 예상치는 36만 대, 37만 대 정도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발표된 인도량이 33만 대에 머물면서 이 테슬라의 강세론자로 불리는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도 수치가 굉장히 심각하다, 재앙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때문에 급락을 보였지만 오히려 장중에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되려 기대감의 주가는 5%대 급반등을 보였고요. 다만 백악관 그리고 머스크는 직접 본인의 계정을 통해서 잘못된 보도다라고 정정하긴 했습니다. 다만 5월이나 6월쯤 머스크가 이 정부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일단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장중까지는 이렇게 분위기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가 되면서 나쁘진 않았지만 관세 발표 직후 시간 외에서 선물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력하게만 간밤 전해졌던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10% 관세, 최악의 국가는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25%의 상호관세가 부과가 됐고요. 일본이 우리보다 1% 낮은 24%, 중국은 34%인데 기존의 관세가 20%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54%다라고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 베트남이나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관세율이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 외 거래에서 동남아 쪽에 공장을 두고 있는 미국 현지 기업들이 엄청난 주가 급락을 맞이했습니다. 갭처럼 옷을 만드는 회사들도 시간 외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 공장들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25%의 다른 국가들에서부터 만들어지는 비율까지 좀 감안을 해보자면 피해 업종보다도 오히려 수혜 업종을 찾는 게 더욱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 장관이 블룸버그 인터뷰를 바로 직후에 했는데요. 일단 시간 외에서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놓고 질문을 하자 나는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주목하고 있지 않다라고 조금 단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밀고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재차 피력하기도 했고요. 다만 관세 발표 이후로 현재 백악관에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들과 추가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 전해지는 소식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외 주요 일정과 또 이슈들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의 급등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국내에서 테슬라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어떻게 나올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특히 자동차 제조업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던 만큼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아마존 관련해서 이 틱톡과 관련된 이슈가 간밤 부각이 됐습니다. 아마존도 틱톡 인수에 뛰어들었다, 제안서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얼마 전에도 틱톡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관련주들의 주가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죠. 모비데이즈 이런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 오늘 조금 나와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남은 주요 일정 2개 정도만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그리고 중국, 홍콩 휴장이 있습니다. 중국의 청명절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예의주시하시면서 전략들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각 기준으로 프리마켓에서 우리 시장의 종목들은 어떤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지 거래대금 순위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일제히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3% 넘는 낙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자동차 대장주인 현대차 같은 경우도 3%로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의 상황도 함께 열어보시죠. 코스닥도 거래대금 순위대로 보도록 하겠고요. 동신건설이 지금 5%대 상승을 보입니다. 어제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오늘도 5%대 지수 상승 나오고 에이텍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프리마켓에서 주가 상승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최근에 많이 올라줬었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일제히 프리마켓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외에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폭락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에 대한 불안감도 조금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장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보시죠.
박근호의 빅샷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나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렇게 명확한 방향성이 없고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체결 강도를 잘 알고 있으면 네. 그래도 이 종목 조금 더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네. 오늘도 어떠한 예시 종목을 들고 왔는지 또 빅샷 종목은 또 어떤 걸 선정했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예시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CJ를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올리브영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 이슈 일단 한번 공개해 주시죠. 올리브영이 네. 상장을 한다 안 한다 얘기가 네. 많이 나왔습니다. 상장을 안 하는 걸로 좀 약간 가닥이 좀 잡힌 것 같아요. 요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2010년도 중반에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이 초급등을 했을 때 사실 중국에서 7%에서 한 14%까지 그 점유율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 쪽에 좀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전체 화장품에서 마켓 쉐어가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미국의 올리브영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두 개의 이제 체인인데 이제 울타뷰티랑 세포라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들어와 있죠. 네. 미국은 이 온라인 대비해서 오프라인에서 팔리는 화장품이 거의 80%에 육박하거든요. 우리는 올리브영 같은 데서 많이 사지만 온라인으로도 많이 사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 오프라인 기준의 화장품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리브영이 미국의 이 오프라인을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은 나름대로 굉장히 좀 CJ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올리브영의 매출이라던가 가치 대비해서 CJ가 저평가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주가 위치는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네,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약간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3번 연속 양봉을 그러네요. 보여줬다는 것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장대 양봉 후에 나름대로 처지긴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뚜껑을 한번 좀 시장을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큰일 없으면 이제 고점 트라이가 한번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오늘이요? 네. 네. 봐야죠. 일단 안 좋은 시장에서 이 정도 버텼으면은. 네. 그리고 저는 이 관세 관련돼서도 이미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악재긴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경제 지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네. 따라서 만약에 경제 지표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면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시장이 나름대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CJ 차트 보면 화살표가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에 그어져 있죠. 네. 그렇죠. 양봉이긴 하지만 사실 이 음봉보다 떨어진 날이거든요. 근데 요날 그 체결 강도가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화살표가 나오는 그 시간, 그 날에 과연 체결 강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네. 이날인데요. 4%가량 빠졌네요. 4% 네. 빠진 날 체결 강도가 145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체결 강도가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장기 체결 강도, 단기 체결 강도 최소한 2개가 들어가야지만 매수 쪽으로 어떤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 떨어진 날 145의 체결 강도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체결 강도 일주일 체결 강도 100 유지하다가 중간에 좀 떨어졌고 조정받으면서 다시 들어가는 느낌 상당히 좋은 느낌. 그 다음에 3일 전도 떨어진 날인데 체결 강도가 3개가 100을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좀 약간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시 종목으로는 CJ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우선 기관의 매수세도 지금 최근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입니다. 과연 조정을 끝으로 3거래일 동안 양봉을 그리는 데 성공했는데 오늘은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예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미코요. 네. 한번 저희 이야기했었죠. 쪽에서 네. 소개를 시켜드린 세정 장비와 관련된 우리나라 거의 제일 좀 원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가 2대 주주예요? 네. 네. 코미코가 이제 종속 기업으로 네. 갖고 있는 미코 세라믹스가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래소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니네 코미코가 갖고 있는 미코 세라믹스가 상장을 하면 코미코는 나름대로 이 기업 가치가 희석이 되니까 네.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것을 마련을 하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코미코가 최근에 공매도 금지로 지정이 됐었거든요. 네. 공매도 금지로 지정이 되면 다음날 공매도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코미코의 최근 이제 31일 날 공매도가 시작을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공매도 금지까지 나왔나라고 한번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네. 별로 이렇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한 공매도가 한 10,000주 정도였다가 뭐 20만 주로 늘어났다. 그럼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3배나 5배 정도 그다음에 공매도 나온 날 떨어지는 거 여러 가지 기준을 3개를 합산을 해서 공매도 금지를 시켜버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했을 때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전날 대비해서 공매도량이 %로 늘었기 때문에 공매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에 직접적인 타겟이 된 거는 아닌데 저는 그렇게 보고 직전 있습니다. 거래일 대비 많이 늘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금지된 네. 거다. 네. 정확한 분석이고요. 제가 봤을 때 공매도 걱정을 안 해도 될 듯한 느낌이고 걱정할 정도로 공매도가 늘어났는데 이런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탄탄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만큼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한번 볼 텐데요. 네. 엄청 많이 상승하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딛고 있네요. 네. 이제 화살표를 제가 이제 따로 네. 특이하게 이제 표시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오. 급등을 한 이후에 3월 네. 중순쯤에 급등한 이후에 약간의 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약간 갭으로 떨어진 날도 있긴 합니다만은 당일날 그 시장이 안 좋아서 전일보다 마이너스지만 시초가보다 떨어지진 않았었거든요. 네. 하루 정도 빼고는. 그다음에 21선 쪽에서의 어떤 이런 밑꼬리를 달면서 지지하는 흐름들은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코미코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그 공매도에서 이제 업틱룰이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업틱룰과 제로룰이 있는데 네. 제로룰은 뭐냐면 공매도로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밑으로 막 던져도 됩니다. 제로룰은. 근데 우리나라는 업틱룰이에요. 업틱룰이 뭐냐면 매도 잔량에 쌓아놓을 수만 있어요. 그 현재가 밑으로 우리가 지금 만약에 현재가 10,000원이면 네. 9,000원대로 9,900원에 팔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올라오는 걸 막을 수는 있어도 공매도로 가격을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네. 저 그 3일 급등한 날 무슨 이슈 있었던 거예요? 이때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증권사 쪽에서 이제 리포트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 코미코에 걸까요? 대한 그렇죠.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일단 기업 자체도 굉장히 네. 좀 저평가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주가가 한번 레벨업 한 다음에 계속해서 그걸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체결 강도가 어떻게 나왔길래 저게 잘 버텨주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그 가장 단기적인 흐름에서 기본이 되는 5일 체결 강도는 지금 3주 정도 100 이상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시장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일주일 체결 강도가 일단은 한 달 체결 강도가 100을 들어갔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일단은 그 체결 강도가 요 흐름 한번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틀 정도 빠진 날이거든요. 근데 그날도 체결 강도가 100을 좀 넘었네요. 100을 넘어가면서 시장에서 떨어져 보이지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 최근에 3일 전에도 근데 시장 많이 빠졌을 그렇죠. 때잖아요. 2% 가까이 네. 빠졌는데 체결 강도가 130 정도 나오면서 상당히 수급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코미코입니다. 60일 체결 강도, 그러니까 석 달 체결 강도도 지금 계속해서 조금 높아지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저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60일 체결 강도가 100을 넘어서면은 이미 조금 주가가 많이 오른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당일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체결 강도가 100을 돌파했다는 건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코미코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체결 강도 예시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W게임즈, 최근에 게임주들의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카지노 게임,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약간 그런 도박과 관련된 게임을 하는 기업들 네. 두 개가 유명한 게 있죠. 네오위즈, 그다음에 네. 이제 W게임즈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달러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강달러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작년에 상당히 좀 약간 그 시장에서 포커싱이 맞춰졌었는데 네. 최근에 W게임즈가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좋게 나오고 있어서 확인을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W게임즈 이슈 먼저 확인을 해볼 네. 텐데요.
더블게임즈 튀르키예 팍시게임즈 인수 절차 완료. 요 팍시게임즈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약간 좀 카지노 게임과 관련된 그런 기업이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네. 고환율과 관련돼서 일단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뭐 주주환원이나 이런 것들. 이런 카지노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다른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신작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좀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간 시장에서 좀 실망감이 나오면은 이제 급락도 나오고 하는데 뭐 더블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 상당히 좀 약간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차트라고 좀 생각이 네. 됩니다. 일단 2번 정도 급등이 나온 후에 아까 비슷한 차트가 좀 나왔었는데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사실 시장이 좋았으면 상당히 답답했을 텐데 안 좋은 시장에서 이렇게 한 2주 이상 횡보하는 것도 사실 W게임즈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이렇게 탄탄하구나. 시장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제 그제 이틀 연속 시장 대비해서 상당한 좀 퍼포먼스를 나타냈고요. 거래량도 상당히 좀 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흐름이다.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좀 살짝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이네요. 사실 이렇게 횡보를 해서 횡보 구간에 이탈하게 되면 여기가 되게 매물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뚫기가 어려운데 네. 정말 금세 뚫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때 좀 화살표가 있어서 저때 체결 강도가 얼마나 강하게 나왔길래 이렇게 시원하게 돌파했는지 이날 궁금해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날 그럼 너무 나왔으면 좋죠. 좋았을 텐데 네. 이제 떨어지다가 한 번 네. 올랐기 때문에 5일 체결 강도가 좋기는 좀 힘들었죠. 아. 그다음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저 하겠습니다. 화살표 있는 날 한번 네. 확인해 볼 텐데요. 이게 이제 그날 들어간 날입니다. 네, 어. 5%가량 상승을 했고 체결강도 233,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강도 116 정도 들어가면서 일단 기본적인 이제 매수로 들어가기 네. 위한 체결강도는 조건은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강도 한 번 살짝 풀렸지만 조정 횡보하는 구간에서 한 번 풀렸지만 다시 들어갔고 최근에 한 달 체결강도까지 일주일 이상 들어가는 점을 봤을 때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좋고 뭐 게임주, 엔터주 네. 시장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 관세 뭐 이런 자유롭다. 거에 자유롭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네. 관심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또 체결량이 전거래 2배 이상 증가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이게 네. 거래량 실리면서 동반돼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어쨌든 지금 이렇게 100을 돌파한 뒤에 꾸준하게 횡보를 하다가 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마지막 예시 종목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이 종목은 무슨 기업이에요? 이제 통신 부품 쪽을 만드는 부품이요? 기업인데 네. 사실 이 종목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을 때 차트나 체결강도는 좋았는데 사실 이 종목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안 좋은 뉘앙스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혹시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실까 좀 걱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종목이 있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도 나오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기업과 관련돼서 어떤 그 인물들이 시장에서 좀 약간 그 리스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게 악재예요? 악재를 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네, 그거 한번 보도록 시청자님들이 또 하겠습니다. 평가를 자, 하니까. 일단 옵티코와 관련된 일단 그 기사가 하나 의미 있는 게 좀 나왔는데요. 네. 상장 2년 만에 기업 사냥꾼 놀이터로 전략을 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제 방송이니까 사실 그 기사 내용에서 인물들은 뺐어요. 네, 근데 네. 그 인물들이 어떤 기업들과 관련이 있었을 때 거의 다 상장 폐지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업 보고서는 그 네. 적정이 나왔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 이제 당분간은 좀 큰 걱정이 없고 사실 실질적으로 기업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처음에 상장됐을 때 나름대로 좀 기대감도 있긴 했었고 최근에 좀 약간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약간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보다도 약간 리스키한 부분을 먼저 알고 가는 게 더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요건 제 의견은 아닙니다. 기사에 이렇게 나왔다는 네, 점은 선을 그으시네요. 네, 네. 물론 여러분들이 네. 좀 확실히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가 1,00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우선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는요. 체결 강도가 완성이 됐을 때 주가의 퍼포먼스가 얼만큼 나오는지 예시 종목을 지금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주가 네. 퍼포먼스가 나왔는지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네. 일단 빨리 나왔고 적정이 네. 나왔다는 점, 그다음에 차트가 사실 딱 보면은 네. 이 기업이 뭔가 시장에서 좀 기대치가 높고 실적도 좋아져서 이렇게 올라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매물도 좀 소화를 하고 조정 주고 다시 반등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굉장히 정석적인 이제 차트에 교과서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차트예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선을 자주 긋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 네. 확실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가격대가 있죠. 근데 그 지지선에서 한 단계 좀 약간 레벨업이 네. 됐고 그 다음에 고점도 한 번 높였고 그 다음에 3번 정도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3번 정도 고점이거든요. 그러네요. 거기를 네. 이제 뭐 큰 거래량 변화 없이 간단하게 좀 편하게 돌파하는 흐름. 상당히 차트는 이제 제 표현으로는 누군가가 좀 만든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이쁘게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차트가 너무 이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아 이거는 좀 약간 독버섯 같은 차트인데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뻐. 근데 안 좋을 수도 있는 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 우선 좋습니다. 저 화살표가 나오고 나서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 때 또 체결 강도 한번 볼게요. 네. 네. 이날인데요. 이제 네. 그 1.5% 오른 날 체결 강도 142, 그 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 102 하면서 기존에도 조금 약간 들락날락하긴 했었습니다만은 네. 이날 들어가고 한 번도 좀 안 풀렸어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한 달 체결 강도도 100을 들어갔고 나름대로 수급이나 차트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네. 일단 옵티코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일단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옵티코어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종목인데 계속해서 악재와 호재를 같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기사 검색해 보시고 그리고 종목 공부해 보신 다음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종목 봤고요. 이제는 빅샷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사님께서 종목거리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K카가 오늘 첫 번째 종목이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떠한 모멘텀을 보셨는지 한번 볼까요? K카 이제 중고차 판매하는 플랫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N카, K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일단 뭐 모멘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최근에 어떤 재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시장 진출 BYD, BRD, K카 군침 흘리는 속내 우회로 수출을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기사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적 아무래도 이제 저희 빅트머리의 두 종목 소개시켜드릴 때는 제가 실적을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거든요. 그래요? 그다음에 네. 제가 봤을 때 웬만해서는 이거는 실적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다. 그다음에 시장이 안 좋아서 손실이 단기간에 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선정을 하는데 역대급 실적 K카, 신차 가격 상승에도 뭐 AI 효과 톡톡 요거는 그냥 뭐 흘려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네. 나름대로 역대급 실적 이제 두 단어만 어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또 경기가 안 좋으면 신차보다도 또 중고차 위주로 판매가 되니까 일부러 네. 음봉 나온 걸 갖고 왔습니다. 어제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네. 이걸 준비를 했다라는 것은 음봉에서 체결 강도가 좋았다는 뜻이 되겠죠. 나름대로 시장에서 뭐 큰 하락도 없고 상승도 없긴 합니다만은 어제의 체결 강도가 사실 상당히 좀 약간 마음에 들어서 네. 기업 내용도 뭐 나쁘지 않고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럼 체결 강도가 어제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제 네. 이제 떨어졌는데 1.35% 떨어졌는데 체결 강도 거래량도 2배 늘고 네, 그러네요. 거래량도 2배 늘고 체결 강도 150이라는 것은 떨어진 날 150이라는 누가 것은 많이 산 거네요. 판 네. 사람보다 산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요. 이제 5일, 일주일 이제 3달 체결 강도, 1분기 체결 강도만 100 들어가면 횡보하는 국면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수급이 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카 첫 번째 빅샷 종목으로 공개를 했고요. 실적이 받쳐주는데 주가가 지금은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체결 강도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빅샷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하이브. 네. 너무 뻔하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엔터, 게임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나름대로 풀이하기 때문에 일단 관세만 나오면 오르는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게임주들도 마찬가지고 엔터주들도 관세 얘기 나면 오히려 시장 대비 좋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브의 모멘텀 볼 텐데 사실 뭐 BTS 아닐까요? 네. 네. 별다른 거 네.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네. 뭐 기업이죠. 뭐 완전체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이유는 체결 강도도 좋고 차트도 나쁘진 네. 않은데 대비 시기가 좀 완전체 네, 컴백이요. 컴백 복귀 시기가 좀 네. 약간 빨라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컴백
상반기 말에 이제 컴백을 한다라고 하는데 목표가를 어떤 증권사의 리포트를 읽더라도 뭐 SM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하이브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을 안 하는 증권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를 한번 준비를 했고 별다른 설명은 이 사진 한 장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한 장으로 지금 하이브의 가치를 다 말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주가의 위치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 좋진 않죠. 좋진 그러네요. 않은데 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네. 체결 강도가 아까 이제 케이카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음봉이었는데 체결 강도 좋았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지금 4거래일째 떨어지는 음봉이요. 구간에서 네. 체결 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엔터주들과 관련돼서 나눈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꼭지를 찍었는데 작년 9월 달서부터 올랐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근데 주가가 오른 것만큼 작년 4분기에 실적을 그렇게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해서 좀 약간 시장에서 하락이 나오는데 오히려 시장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반대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 4거래일간의 체결 강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4거래일간 음봉을 보였는데 어떻게 체결 강도가 나왔을까요? 네. 일단 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듯이 네. 계속적으로 오르는 기업들이 중간에 좀 약간 시장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노이즈 때문일 수도 있는데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 네. 이걸 내가 좀 약간 떨어졌을 때라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 중장기 체결 강도가 좋은지를 확인을 하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3달 동안의 체결 강도는 100이 넘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3달 동안 110이 넘었다라 100이 넘었다라는 것은 3달 동안 이 종목을 판 세력보다 주체보다 산 주체가 더 많다라는 뜻이고요. 최근에 아까 우리 음봉 봤을 때 네. 앵커님 여기 4개의 음봉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요. 4개 음봉에서 체결 강도 한번 당일 체결 강도 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다 100을 넘네요. 다 100이 네. 넘고 일주일 5일도 체결 넘고. 강도도 네.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 좀 심지어 한 달 체결 강도도 2거래일 전부터 들어갔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일단 시장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날이긴 맞아요. 한데 이런 건 있습니다. 하락이 예상되는 날,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날은 시초가가 어설프면 안 돼요. 시초가가 아예 그냥 빠져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일 대비 떨어지더라도 양봉을 보여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시초가가 좀 약간 어설프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아예 그냥 시초가를 낮게 잡아버리는 게 시장이나 종목군들이 그게 좀 난데 동시효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떨어지는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가 더 강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약간 염두에 두고 하이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 BTS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엔터주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와 함께 예시 종목 4종목 그리고 빅샷 종목 2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빅샷 종목 앞으로의 추이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는 KH바텍입니다. 이 힌지와 또 소재 관련 매출 증가가 예상되면서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26.5%, 영업이익은 43.3%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투자 포인트들 더욱더 자세하게 짚어보시면 이 힌지 부문에서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 판매 증가와 더불어서 트리폴드와 또 준 프리미엄의 모델이 추가되면서 이렇게 신규 라인업이 확대된 데 따라서 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 4분기 전장 부품의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전장 부품 같은 경우 내년에는 573억 원 수준에서 또 2028년에는 1,563억 원가량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장 부품의 신규 매출 증가로 인해서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2027년 전후로 해서 이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롤러블형 힌지의 신규 매출 역시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 15,000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아모레즈입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과 또 자회사들이 뷰티 편집숍과 또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7.9%, 영업이익은 25.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이 기대되는 이유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1분기 코스알엑스의 연결 편입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이 아모레퍼시픽은 북미와 일본 등의 글로벌 시장에서 자체 브랜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비상장 화장품 자회사인 에스쁘아와 아모스 같은 브랜드들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니스프리와 에뛰드의 부진을 만회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이 주가 대비해서 이 PER이 약 14배로 낮은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꼽았는데요. 목표 주가 35,000원으로 유지하면서 전일 종가 2850원 대비해서 현재 상승 여력은 약 68%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프로텍입니다. 이 프로텍은 디스펜서 장비와 또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3.6%, 영업이익은 92.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HBM 같은 첨단 반도체에 들어가는 어드밴스드 공정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현재 이 주가의 핵심 변수는 신규 장비인 레이저 본더로 꼽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 본더는 기존 리플로우 장비에서 더 정교한 본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 미세화 트렌드에 더욱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지난해 해외 파운드리에 데모 장비를 납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본더 장비의 시장은 이 기존 리플로우 시장 규모가 1조 원에 비해서 레이저 본더 시장은 약 3조 원 규모로 이 3배가량 시장 규모가 더 높기 때문에 현재 양산시에는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이 디스펜서의 사업이 실적이 정상화되고 있는 데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9.4배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리포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현재 우호적인 환율 효과와 또 내부 거래 매출이 반영되면서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8.5%, 영업이익은 80.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각각 10.5%, 7.5% 상향 조정했는데요. 1분기 기준으로 이 수주 잔고가 약 14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되면서 이렇게 가파른 수주 잔고가 실적 성장에 기여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1분기 유럽 소재 제약사와 약 14억 달러의 수주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또 4월부터 5공장 가동 시작으로 인해서 추가 수주 역시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강경한 대중 제재 정책을 펼치면서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유효하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관세 부과로 인해서 국내 CMO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점과 또 고객사의 이탈 우려가 해소
해소됐다는 점 역시도 매력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목표 주가 1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높은 이 환율로 인해서 이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결과 이 기존 목표 주가 105만 원 대비해서 19%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서영훈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는 정규장에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 3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살펴본다라면 미국의 시간의 거래에서 큰 폭의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S&P 500 시간의 거래에서는 3.48%, 나스닥 시간에서는 4.38% 하락하면서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25%로 발표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에 대해서는 제외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감이 있다 보니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영향을 좀 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좀 관망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종목들을 선별한다라면 풍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철강과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세가 좀 제외됐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거기에 따른 수혜로서 좀 이슈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최근 고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빠져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된 만큼 종목별에 대한 보수적 대응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서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켓 스탠바이 시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새로운 분 모셨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님 모시고 아마 전에 또 나오셨던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아마 낯이 익으실 겁니다. 이동근 대표님하고 또 신일섭 위원 그리고 고은별 앵커 오늘은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제 예상했던 게 나왔죠. 예상치보다 조금 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세다라는 그런 반응이 아직까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뉴욕 시장 시간의 거래에서 선물들이 대부분 좀 많이 떨어지는 것도 그런 거를 반영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일단 25%인데 이 25%라는 수치 자체는 사실 뭐 아주 그렇게 낯선 수치는 아니고 저는 다만 오늘 트럼프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고위 무역 쪽 고위 관계자로 얘기하는 게 혹시 피터 나바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고위 관계자가 한 얘기가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이 너무 많다. 얘기하면 또 농산물 얘기를 또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뭔가 약간 계속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만 25%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추후에 내릴 수도 있고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또 남겼다라는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뭔가 명쾌하지 않은 그런 어떤 뒷맛을 남기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두 분 오늘 어떻게 시장을 보시는지 탑3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표님 들어보죠.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관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하죠. 예상했던 것에 가장 안 좋은 쪽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던데 그만큼 조금 이제 시장의 기대를 무산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거론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공정한 무역이라는 부분에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물론 미국 입장에서의 공정한 무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수치화해서 이제 각국마다 좀 다르게 관세를 매겼다라는 부분, 예를 들면 중국이 가장 좀 30% 이상, 34%를 매겼고 베트남 46% 이런 식으로 이제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그 아쉬운 부분은 예. 사실은 EU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 이제 미국과의 어떤 무역 그 적자가 더 크거든요. 근데 EU에는 20%고 이제 우리나라가 25%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인 거죠. 사실 그래서 향후에 물론 거기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베센트 상무장관이 이게 이제 캡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협상을 시작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그렇죠. 거거든요. 결국은.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도 일단 세게 좀 질러놓고서 여기서부터 이제 각국별로 이것을 조정해주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저는 사실은 이 관세 발표가, 상호관세 발표가 하나의 불확실성 해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히려 조금 이제 그 불확실성이 좀 더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시장에서 제일 좀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오늘 당장 뭐 시장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지만은 이런 부분도 향후 이제 협상 과정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졌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오늘 예. 다른 저 아이템 탑3니까 예. 첫 번째가 이제 상호관세거든요. 두 두 번째는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 코스피 실적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실적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보도된 내용들도 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좀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장기업 코스피 상장기업 봤을 때 예상 영업이익이 한 64조 7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매출액도 그렇고 뭐 당기 순이익도 그렇고 양호한 그런 수치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업종별로 봤을 때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뭐 예를 들면 조선업종이라든가 뭐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증가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사실은 시장에서 걱정했던 부분들이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했었는데 결국은 상대적으로 이들 업종들에 대한 공매도가 그렇게 예상보다 강하지 않았다는 부분 역시 실적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충격을 받은 이후에는 결국 시장의 중심이 좀 실적적으로 모아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또 전망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매도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가장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롱숏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최근처럼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상황이고 뭐 이게 그 지수가 이제 등락이 심한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 공매도를 이용한 그 매수와 매도 전략을 이제 혼합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려는 이런 롱숏 펀드들이 다시 좀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사실 2013년도에 상당히 전성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매도가 전면 금지가 되면서 이게 한 1조 7천억까지 설정이 됐던 부분이 한 3천억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올해 한 초부터는 자금이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그동안 뭐 주식 선물이라든가 지수 선물이라든가 또 뭐 인버스 ETF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공매도 역할을 대신했었는데 사실 이게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이런 롱숏 펀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떤 그 수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받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탑3로 해서 관세 그리고 실적 공매도 부분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야기 좀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 오늘장 탑3 또 어떤 거 선정하셨을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SPC 삼립 소식입니다. 크보빵 효과가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요. 크보빵 효과가 지속이 되면서 삼립이 지금 10%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신문주 하나증권연구원이 SPC 삼립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크보빵 판매 온기가 반영되는 올해 2분기부터 매출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오르는 거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고 이 실적이 반영되는 거는 2분기 실적부터랍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실제로 찍히는 지금 재무제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기대감으로 급등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 주가 8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SPC 삼립 주주분들은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산돌 소식입니다. 산돌 구름이라는 폰트
하시면은 좀 잘 아실 텐데 산돌이란 회사는 무엇일까?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산돌그룹 폰트 하시면 아실 거예요.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 스태티스타가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고성장 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이 38% 증가해서 3으로 나누면 대략 연평균 성장률이 1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돌 폰트 플랫폼의 산돌 구름, 이게 2024년도 모바일 폰트 결제량이 2022년 대비해서 무려 6배 증가하면서 굉장히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빙그레입니다. 효자 메로나 덕에 주가가 호호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관세청이 4월 1일 날 발표를 한 국내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있는데 전년 대비 5% 증가한 9,841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역사상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수입액은 6,891만 달러니까 빼보면은 무역 수지가 2,949만 달러의 흑자고요. 이 중에 빙그레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지금 빙그레가 국내 전체 아이스크림 수출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여기서 메로나라는 브랜드가 절반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국내 전체의 아이스크림 수출액의 약 30%를 무려 메로나 혼자 지금 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메로나라는 이 브랜드가 정말 메가 히트 브랜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메로나가 지금 효자 역할을 하는 덕에 빙그레가 지금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메로나 이게 좀 다양하더라고요. 메로나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확장성이라는 거죠. 그 확장성을 그 회사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빙그레가 좀 그런 역할을 좀 해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신윤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수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런 점에서 좀 우리가 파악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8분 다 돼갑니다. 동시효과 상황 좀 살펴봐야죠. 권변 앵커. 네, 4월 3일 목요일장 우리 시장 이제 출발을 한 2분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관세가 발표가 됐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표가 됐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 역시나 지수가 고스란히 영향을 받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가증권 시장 2.4%가량의 낙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445선까지 주저앉을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도 2.3%가량 빠지면서 670선 이탈하면서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대형주가 더 약합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2.6% 깊게 눌린 채 지금 동시호가 예상 체결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어떨까요? 유가증권 시장 함께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우선 반도체 깊게 눌리네요. SK하이닉스 3% 이상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 3% 이상 역시나 함께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간외에서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5% 가까이 지금 낙폭을 보였고 반도체 기술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영향 고스란히 받는 것으로 보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가 된 뒤에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증권가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2.4%가량 빠진 채 출발 준비 중입니다. 관세 타격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3%가량 하락,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나마 지금 5위권 내에서는 1% 낙폭이 가장 적고요. 지수 대비 하락도 그나마 적습니다. 다음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분위기는 좋지 않은 건 여한 가지인데요. 지금 알테오젠 2%, HLB 3%가량 빠질 것으로 보이고 역시나 2차 전지 낙폭이 정말 크네요. 에코프로 4%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5% 이상의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로봇주가 어제 SK도 로봇에 지금 투자한다라는 소식 들리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2.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직격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만 오늘 시장 현재 동시효과 상황으로의 모습은 이게 그대로 이제 실제로 이제 지수가 이제 나오게 된다면 선반영된 거는 아니었다. 선반영이 덜 됐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좀 됩니다. 일단은 지금 지수가 뜨기 전에 보니까요. 지금 뜹니다. 2.73% 코스피, 코스닥 2.06%. 코스피가 앞서 이제 고앵커도
대형주들이 좀 더 낙폭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낙폭이 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보면 일단 외국인이 선물은 좀 사고 있고요. 누적도 그렇게 좀 많지는 않습니다. 1,500계약 정도로. 순매수, 그러니까 오늘은 순매수고 누적은 이제 마이너스 1,500계약 정도고 이렇게 좀 되고 지금 일단 기관은 소폭이지만 마이너스고 개인은 좀 소폭이지만 플러스 일단 이렇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이제 역시 또 환율을 또 봐야 되죠. 어제 많이 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1,460원대 초반이었는데 이따 잠시 후에 좀 뜨겠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또 얼마나 튈지 여부 지금 4.4원이나 또 급등을 했네요. 다시 1,470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은 환율이 안 뜰 수가 없죠. 그렇게 좀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도 지금 방금 떴는데 코스피 마이너스 200억, 코스닥은 플러스 86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동시효과 상황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봤는데 이제 현재 실제 주가를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배를 거전해 주십시오. 네, 목요일장 출발을 했는데요. 역시나 관세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국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1%대 미만으로 잡았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JP모건 역시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넉 달 만에 1%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관세 영향력이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는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역시나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2.4%가량 급락하면서 결국에는 2,450선까지도 밑돌면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 내외 하락을 보이면서 671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200의 낙폭이 더 깊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좀 부담스러운데요. 지금 사실 이 원달러 환율 자체가 달러가 경제 둔화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더 약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상황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해석하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우선 1위부터 5위 보겠습니다. 역시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요. 바이오주가 그나마 버텨줍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5% 강한 상승, 지수 대비해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고요. 시총 3위로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하락하는데 SK하이닉스의 낙폭이 더 큽니다. 4.6%가량 하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최태원 회장이 지금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중국에게 AI 제조업 뒤처지고 있다. 한국이 쫓아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같은 경우 2.3%가량 하락하면서 57,400원대까지 지금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세에 대한 타격이 지금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라는 해석 속에 3%가량 빠지면서 결국에는 31만 8,500원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가량 하락하면서 20만 원 선 무너진 모습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수의 하락 대비는 버텨줍니다. 0.29%가량 내림세로 출발을 했는데 셀트리온도 미국의 이런 관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9개월치의 물량을 미국으로 옮겨놨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2.8%가량 빠지면서 완성차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우리나라만 완성차 안 좋은 거 아니고 일본도 완성차 좋지 않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도 버텨주고요. 1.9%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방산 역시나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긍정적인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KB금융 3% 이상 빠지면서 오늘 금융주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HD현대중공업 조선주도 오늘 버텨줍니다. 0.6% 지금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네이버는 2%가량 빠지고 있고 신한지주, 메리츠 금융지주 오늘 금융지주사들도 전체적으로 좀 위축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한화 오션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철강주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3%가량 빠지고 있고 카카오도 1%가량 하락하면서 빅테크 인터넷 대표주들 전체적으로 흐름은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오늘 조선과 방사는 날아가는데 HMN 같은 경우에 3%가량 빠지네요. 오늘 항만 물류와 관련된 기업들이 연동돼서 움직임 보여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요? 전반적으로 항만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좋지 않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도 일제히 하락합니다. 다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5% 가까운 낙폭을 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정규장 시작되니까요. 에코프로 2%, BM은 3%가량 빠지고요. 알테오젠 1%, HAB도 하락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는 1%가량 빠진 채 5위권까지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6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군들도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다만 삼천당 제약이 오늘 그래도 보합권에서 버텨주려고 하고 있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지수의 낙폭 대비는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실적을 담보로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그래도 시장 이 낙폭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리노공업과 그리고 HPSP가 이렇게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15위권까지 주저앉은 모습이고 3% 이상 빠지고 있고요. 리노공업은 2%가량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1위권 유지를 해주려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엔터주들 다시 올라갑니다. SM이 1.2%가량 상승으로 출발했고 JYP 엔터도 지수의 하락 대비는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지금 20위권까지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은 가운데 펄어비스 1.2%가량 빠지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네이처셀이 오늘도 조정받고 있고 주성엔지니어링도 3%가량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위축이 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조선과 방산 그리고 엔터주들을 중심으로는 그래도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뭐 명확하네요. 관세 리스크가 큰 업종들은 뭐 다 오늘 여지 없네요. 여지 없고 좀 전에 이제 고앵커도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코스피 쪽에서 방산 조선 정도 그것도 이제 방산 조선 대형주 정도로 봐야겠죠. 코스닥은 엔터인데 엔터도 다는 아니고 SM처럼 최근에 이제 중국 한한령 관련돼서 중국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됐던 엔터주들 정도, 엔터주도 이제 일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조선 방산 정도만 좀 버텨주고 있다. 일부 종목들이 있고요. 이렇게 좀 큰 틀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격이 좀 크죠.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단순히 지수만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개별 업종 또 섹터들도 그렇게 좀 느끼고 있다는 게 일단 현재 9시 한 8분 정도 지난 상황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코스피 2.3%, 코스닥은 좀 줄었습니다. 1.6%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고 있는 거죠.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현재 890억, 코스닥은 146억 사고 있고 선물도 좀 470개억 가까이 좀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은 오늘 다 파네요. 연기금 돈으로 좀 다 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전체 큰 틀의 시장 초반 흐름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분 개장 출발 상황 좀 어떻게들 해석하고 계신지 한 분 한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앞서 이제 우리가 장 전에 가졌던 우려들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 역시 대형주 쪽에서의 어떤 하락이 이런 부분들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관세와 영향이 덜한 쪽에서의 강세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결국은 지금 시장의 관심이 오늘은 관세를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뭐 오늘 장중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관련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후속된 발표들이 또 있을 가능성이 커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실무자들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언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시장을 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또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조금 그 어떤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공매도의 재개와 이런 그 시장의 악재 상황들이 겹치면서 사실 시장이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서 공매도가 좀 이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업종들, 뭐 예를 들면 H전지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들의 낙폭이 오늘도 역시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은 일단은 조금 상황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몸에 피해 갈 수 있는 이런 뭐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어떤 시장의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참 이게 우리가 뭐 말은 참 쉽게 소나기가 오면 피해야 된다, 뭐 굳이 맞을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안에 있다 보면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걸 그냥 조금 맞고 소나기니까 잠깐 있다가 또 안 내리지 않겠어, 이런 생각도 좀 사실 사람이니까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관세 이 소나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나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조금 길어지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게 좀 피해야 될 부분들이 좀 더 커지는, 그쪽으로 무게가 좀 실리고 있다라는 이 대표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좀 가네요. 자, 신일섭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죠.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448.58, 57.28포인트 빠집니다. 등락률로 마이너스 2.29%고요. 코스닥은 675.16, 9.69포인트 빠지고 등락률 1.41% 마이너스입니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한 2배가량 빠지고 있는데 1개월 대비로 코스피가 마이너스 2.04, 코스닥은 1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8.31입니다. 3개월 대비로도 코스피가 이제 겨우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네요. 플러스 0.69%, 다 까먹었죠. 코스닥도 4.61% 마이너스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락갭을 2, 3일 내에 메우지 못하면 결국에 또 큰 하락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갭이 또 나와버렸습니다. 결국 저런 모습을, 기술적인 모습도 봤고 수급도 봤고, 제가 섣불리 사지 말으라고 분명히 경고 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환율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가 상당히 예뻐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생각보다는 그렇게 치솟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1468원 정도인데 1470원은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슈팅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3월 28일이죠. 6,400억 원 시작으로 3월 30일에 1조 5천억 원에다가 3,900억 원, 그다음에 7,200억 원에다가 오늘 또 1,300억 원 벌써 팔고 있죠. 지금 1분당 또 100억 원씩 팔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벌써 금액이 5일 동안 대략 얼마입니까? 거의 3조에 육박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럼 이제 이 3조가량의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저기죠. 팔고 나가니까 주식을 팔고 달러를 갖고 나가니까 이만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3조가량의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니까 그만큼 달러 가치의 상승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이 원달러 환율 차트가 또 급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했듯이 개인 투자자가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절대 올려주지 않는다고. 그거는 주식시장이 뭐 1000년, 2000년을 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팩트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저렇게 순매수 금액을 3조를 들고 있는데 저점 매수라고 올려준다고요?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개인 투자자가 단 한 번이라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저렇게 많은 주식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올려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아까 기술적인 모습을 보지 않았어도 수급적으로도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거를 대입하더라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눈에 띄죠. 4%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결국에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지금 중국은 이제 64%예요. 54에서 64% 정도 되는데, 왜냐면 20%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34%를 더하게 되기 때문에 54% 거의 60%짜리 관세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우시 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생물 보안법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오르는 것 같고요. 1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눈에 띕니다. 결국 방산, 조선,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쪽이 조금 관세를 피해갈 수 있다고 시장은 판단한 것 같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도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오르는 거는 14위의 SM, 17위의 보로노이, 5위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순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하거나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스터 마켓이 선택하는 걸 가면 돼요. 지금 거래소에서 선택받은 건 뭐죠? 바이오, 방산이 선택받았고요. 코스닥에서 선택받은 거는 로봇하고 이 바이오 그다음에 엔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선택했다는 건 그냥 명확해요. 아, 시장이 이렇게 그 관세 이협에 따라서 위축이 됐는데 그래도 저렇게 플러스로 선택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분석하는 건 이제 분석가들의 몫이죠. 나중에 나오겠죠. 이렇게 뭐 엔터에는 무슨 영향, 바이오에는 무슨 영향이 있어서 관세를 피해가게 돼서 어떻게 돼서 몇 %의 확률로 저렇게 올라갔다.
우린 그걸 판단할 필요가 없고요. 일반 투자자들은 시간도 없고 일하시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르는 게 그냥 적입니다. 시장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스터 마켓 얘기도 또 하셨네요. 예.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유는 후행지로 갖다 어떻게 붙이는 경우가 저희 일반적이고 오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나중에 밝혀지면 참 그나마 다행인데 밝혀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많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자꾸 이상한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긴 한데 일단 현재 오늘 상황은 되게 심플한 거죠. 조선방산, 일부 바이오족들 이렇게만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정리가 좀 됩니다. 오늘 섹터별 상황도 좀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한 16분가량이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은 지금 2차 전지, 자동차, 전고체, 반도체 어쨌든 간 트럼프 리스크가 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검색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에서 테슬라와 GM 일제히 급락을 하면서 자동차와 함께 오늘 주가의 추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역시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리스크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면서 그 영향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슈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전고체 섹터 함께 볼까요?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2027년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경색돼 있다 보니까 전고체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복할 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어주 성향이 있는 음식료 오늘 검색 많이 하고 있고 화장품에 대해서도 관세 리스크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섹터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게 정치 테마주네요.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검색 많이 하고 있고 오늘도 시장에 투자할 투자처가 지금 명확하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로 지금 투자 자금이 좀 쏠리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하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오늘 개인만 삽니다. 지금 3,100억 원가량의 순매수 잡히고 있고 외국인이 1,600억 원가량 물량 토해내고 있고 기관도 거세게 던집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206억 원가량의 소폭입니다만 순매수 잡히고 있고 기관이 양시장에서 쌍끌이 매도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건 기관이 지금 3,000계약 정도 담고 있고 외국인도 100계약 정도 매수하고 있다는 점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그래도 선물에서는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다는 점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등락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업종이 되게 경색된 모습 나오고 있는데 전기전자의 낙폭이 가장 크고요. 음식료, 보험, 화학, 민감주 그리고 경기 방어주 할 것 없이 다 하락합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의약품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의약품 업종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은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하락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고요. 비금속이 2%가량 빠지고 있는데 인터넷과 반도체, 방송 서비스 1%가량의 상승, 출판, 매체 복제가 3%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 테마주가 급등락할 때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총이 작은 종목을 좀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승률 상위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우선 NX가 오늘 27%가량의 강세, TY홀딩스 우선주도 10%가량의 오름세, 정치 테마주가 상위권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유니온이 10%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는데요. 히토류 관련 기업들, 미국과 중국의 그러한 관계가 또 다시 경색될 것이다, 더 격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속에 오늘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 입성한 신규 새내기 주가 있습니다. AU 브랜드고요. 지금 패션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공모가 대비 49%가량 상승하면서 시장 분위기 대비해선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는 소프트캠프가 상한가, 상지건설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 결국에는 정치 테마주입니다. 유일 로보틱스가 오늘도 시세를 강하게 내뿜고 있습니다. 무려 19%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SK온의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유일 로보틱스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오늘 강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까지 개장 직후 움직임이 있는 종목군들 확인해 봤고요. 전문가들은 과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뭐 오늘 뭐 오른 종목들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날이긴 한데 뭐 설사 떨어지더라도 뭔가 거기서 좀 어떤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두 분 오늘 종목별 흐름, 오늘 같은 날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눈에 띄시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오늘 어떤 게 좀 눈에 띄십니까? 앞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저는 제일 눈에 띄어요 오늘.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 그 오늘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역시 관세 부과에서 바이오가 일단은 빠졌다는 거죠. 향후에 이제 또 이제 관세 부과가 될 가능성은 물론 크지만은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안도감이라는 부분들이 좀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바이오업종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의 어떤 그 이제 뭐 그 국가 관련된 이제 어떤 그 의학 관련된 그런 공무원들의 어떤 집단 그 해고라든가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어떤 뭐 FDA 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그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좀 그 부정적인 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관세 일단은 이런 그 관세 그 부과에서는 조금 이제 자유롭다는 측면이 상당히 오늘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아침에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 역시 실적과 관련된 1분기 실적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이제 기존의 어떤 추정치 대비해서 좀 그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추정치 대비해서 이제 상향될 것이다. 이런 그 전망치가 좀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어떤 좀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했던 부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이런 실적과 관계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2025년 1분기, 올해 1분기에 또 유럽 소재 제약사하고의 어떤 14억 달러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연간 신규 수주가 한 43조 정도 했었는데 1분기에 벌써 14조의 수주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그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이런 수주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이제 가파른 수주 잔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 이제 위원님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은 사실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죠. 향후에 결국은 이런 그 CDMO 관련해서는 이제 작년에 이제 추진이 됐지만은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생물보안법이 올해 다시 이제 재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부분. 결국 지금 이 어떤 CDMO 분야의 어떤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견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전략적으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국면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역시 이렇게 좀 지금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아마도 수급이 좀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시장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결국은 시장에서 매기가 모이는 종목이나 섹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대표 말씀대로 지금은 이제 그게 특히 이제 이번에 좀 관세 관련돼서도 오늘 일단 품목별 관세 얘기가 별도로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 뭐 얘기가 나왔던 부분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 좀 매기가 좀 몰리는 섹터로 좀 봐야 되겠군요. 자, 이번에는 신일섭 위원님 또 종목별 특징들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상승률 상위 섹터로 보니까 강관업체가 지금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 금강호흡, 넥스티, 휴스틸 이런 종목들인데 강관 파이프를 만드는 업체는 지금 현대제철이나 그 포스코 홀딩스, 뭐 예전에 동국제강 지금 동국홀딩스가 됐죠. 이런 그 우리나라 3대 철강회사보다는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3대 철강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방산업이 3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조선과 건설, 자동차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조선만 좋고 지금 건설, 자동차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분산되는 부분 때문에 3대 철강회사가 별로 주가의 움직임이 좋지 않은 가운데 포스코홀딩스는 또 2차 전지를 얽혀가지고 좋을 땐 좋았는데 지금 또 나쁜 독을 다 짊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강한 파이프 업체들은 아주 좋단 말이죠. 수직으로 뽑는 유정관, 그다음에 수평으로 옮기는 송유관, 이런 쪽이 지금 계속 필요하게 됩니다. 베이비 드릴 베이비. 지금 관세 정책 이전에 외쳤던 그 트럼프의 정책이죠. 그다음에 또 LNG 수입을 늘리겠다. 정의선 회장도 그 말을 했고 LNG 수입을 늘리는 건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제재를 하게 된다면 유럽에서는 다 LNG선을 미국에서 LNG선을 타다가 LNG를 끌어다 써야 되거든요. 그때도 다 파이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세아제강, 금강호흡, 넥스티, 휴스틸이 오르는 것 같고 이 기업들이 또 미국의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주가 굉장히 지금 강한데 로봇 산업용 협동 로봇 등이 섹터상으로는 마이너스 0.10인데 여기에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가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코스닥은 스토리예요.
뭐 수급도 중요하고 기술적 부분도 중요한데 코스닥은 성장 스토리가 가미가 되는 순간 10배거가 뜨게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랬죠. 지금 유일 로보틱스에 뭐가 붙었죠? 언론에서 전부 타이틀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뭔가 엄청난 꿈이 있을 것만 같잖아요. 코스닥은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뭐 아예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SK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왜냐면 길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밀어줬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SK가 밀어주는 유일 로보틱스. 거기다가 지금 굉장히 성장이 유망한 이 업종이고 그래서 지금 꿈이 여기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낙수 효과로 떨어지고 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지금 SBB테크랑 SPG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갈 때 같이 갔던 모토 기어 업체고 유일 로보틱스의 파트너는 지금 하이젠 R&M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교 좌표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 T-로보틱스, 휴림 로봇,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이런 기업들도 다 같이 따라오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클로버까지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강점이 있는 회사들 이런 거를 공략하면 오늘도 굳이 유일 로보틱스를 선택하신 분은 거의 상한가를 맞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5%에서 6%의 수익률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이런 빈틈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에 피해갈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반사이익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시세가 나오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정리하면서 개장 상황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측면에 좀 주목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완전 해소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오늘 뭐 시장이 급락을 했다가 사실은 우리 증시는 오늘 상대적으로 저는 정말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수적인 측면도 그렇고 특히 종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앞서도 이제 언급이 됐지만은 많은 섹터라든가 종목들이 뭔가 관세에서 좀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또는 자유로운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수급이 집중되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시장에서의 어떤 좀 고무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결국은 이런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있지만은 일단 관세 이슈가 제거됐고 또 이제 내일 되면은 뭐 어쨌든 간에 또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제거가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의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하나 두 개씩 해소되게 된다면 그 후에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신 의원님은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핵심 아이템의 점유율이 급증하는 기업을 노려랍니다. 지금도 역사상 신고가를 가는 종목을 계속 속출하고 있죠. 아까 메로나라는 그 히트작을 낸 빙그레는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휴젤,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이 미용 의료기기의 기세가 대단하죠. 휴젤의 레티보, 클래시스, 슈링크, 파마리스의 리쥬란 힐러 핵심 아이템의 점유율이 계속 급상승하고 있으며 다들 북미 지역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신고가를 가는 기업들, 이 시장에서 신고가를 가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귀한 귀인 대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핵심 아이템의 점유율이 급증하는 기업들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개장 직후의 상황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종목이 뭔지 김경국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과장 연결해서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주항공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인 세트랙 아이라는 회사 가져와 봤고요. 이 회사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트랙 아이는 하나그룹의 일단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은 이제 두 분기 연속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의미를 좀 시장에서는 받고 있고요. 향후 25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적 개선이 본격화 국면에 진입됐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위성 사진 판매 사업의 이제 꾸준한 성장으로 인해서 거기다 이제 자회사들의 그동안 좀 적자를 많이 봤던 자회사들이 이제 체질 개선까지 맞물리면서 25년도에는 연간 실적 개선폭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동사의 수주잔고가 대략 한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수치는 22년 대비 한 2배 정도 되는 규모이고 사실 동사 우주항공 섹터에 있는 종목들의 실적을 좀 살펴보면 그렇게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와 그다음에 뭐 인텔리안테크 정도가 일단은 실적을 좀 보여주는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가장 큰 모멘텀이었던 이제 동사가 자체 제작한 0.3m 초고해상도 광학 위성을 단 이제 스페이스 IT가 이제 드디어 이제 스페이스X 발사체를 이용해서 발사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향후에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이번에 발사한 0.3m급 탑재체는 일단 해상도 면에서는 현재 민간에서 상용된 탑재체 중에는 최고 수준이고요. 또 경쟁사인 미국의 막사라는 회사가 있고 또 유럽에는 이제 에어버스가 이 민간 위성 시장 그리고 이제 사진 촬영 시장을 42% 정도 점유하고 있는데 현재 이 두 회사가 대략 한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감안했을 때 전방이 굉장히 좋고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을 향후에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섹터 뭐 전체적인 시장에 조정이 있었지만 특히나 우주항공 sek터 내에 기술적인 조정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좀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초고해상도 위성 스페이스 IT의 이 발사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함께 잡아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함께 말씀해 주시죠.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6만 원대 주가에서 충분한 이제 가격 조정을 받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가에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분할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목표 주가는 지난번 고점이 6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4만 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 부근인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은 우주항공 관련주인 세트릭 I입니다. 투자 참고에 활용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5일부터 모든 국가에 기본 관세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10%고요. 여기에 더해서 각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한국은 25%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25% 세금이 이제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상호 관세는 9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일단 그 발언부터 듣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For nations that treat us badly, we will calculate the combined rate of all their tariffs, non-monetary barriers, and other forms of cheating. Perhaps worst of all are the non-monetary restrictions imposed by South Korea, Japan, and very many other nations. As a result of these colossal trade barriers, 81% of the cars in South Korea are made in South Korea. 94% of the cars in Japan are made in Japan. But we have to take care of our people, and we're going to take care of our people first, and I'm sorry to say that. Thanks, Ed. So if you look at that, China, first row, China, 67%. That's tariffs charged to the USA, including currency manipulation and trade barriers. So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we charge them less. So how can anybody be upset? 네, 뭐 미국은 기본적으로 무역 적자를 해결할 때까지 관세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우리 경제와 시장에 미칠 영향력 궁금하실 텐데 오늘 이경민 대신증권 부장 모셨거든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참 불안함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 상호관세 부과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예. 트럼프가 그동안 상호관세 했는데 결과를 오픈해 보니까 보편관세 플러스 상호관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편관세를 10% 매기고 거기에 국가별로 좀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 기준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트럼프가 굉장히 관대하게 한다고 말했었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그들만의 방식으로 정한 미국으로 부과되는 관세의 절반 정도만 상호관세를 할 거기 때문에 관대하다고 말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뭐 솔직히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무역대표부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본다 하더라도 한미 FTA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고, 다만 좀 찜찜했던 부분들은 비관세 장벽, 그리고 환율 조작, 그리고 농산물 이런 쪽들을 건드려서 이쪽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즉 상품 관세 부분들은 거의 제로 관세임을 인지하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가늠할 수 없는 비관세 장벽, 그리고 환율 영향 뭐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강한 관세 정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의 보편 관세는 4월 5일에 발효되고요. 그리고 국가별 상호 관세는 4월 9일부터 관세가 발효됐는데 이 시점까지 어떤 협상 과정이 있을지, 그리고 국가별, 지역별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세게 나왔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자막으로 앞서서 보여드렸지만 일본 뭐 24% 그리고 그 유럽연합 20%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이제 경쟁하는 주요 국보다는 좀 세게 나온 네. 그런 현상이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보니까 좀 움츠려든 흐름들이 좀 역력해요. 네, 물론 장중 저점에서는 조금씩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마이너스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미국 선물지수가 워낙 폭락을 해서 더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했지만 코스피는 2,430, 그러니까 직전 저점 수준을 잘 지켜주고 있고 거기서 좀 낙폭을 좀 만회하고 있다는 점들은 최악의 상황은 아니겠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동안 많이 빠졌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1% 이내로 낙폭을 줄이고 있다는 점들은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을 좀 높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이제 오늘 밤 개장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채권물이 달러와 흐름들이 어떻게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 가격도 하락 반전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위험자산성 회피 심리는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원달러 환율이 1,47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자칫하면은 1,470원 넘어서 80원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코스피, 그러니까 한국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충격은 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업종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분주하게 분석이 네.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뭐 반도체, 의약품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네.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 추가가 안 되긴 했습니다. 미리 이제 때렸잖아요. 그런 네. 부분이 있고 워낙 상호 추가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적다라는 분석이 나와도 우리나라에서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네. 그걸 오늘 시장에서 반영하는 듯하고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2% 약세, SK하이닉스 3% 가까운 약세, 20만 원 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일단은 약세는 좀 지속될까요? 저희는 뭐 지켜줄 선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랑 닉스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레벨업 됐다가 좀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자는 57,000원 선, 그리고 닉스는 19만 원 선을 지키고 있다는 점들은 불행 중 다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요? 네. 네. 그리고 특히 이런 흐름이 나왔던 이유는 반도체가 이번 관세 부과에서 빠졌거든요. 물론 품목별 관세라는 것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좀 시장의 충격을 좀 완충작용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외 의존도가 낮고 그리고 이번 관세에서도 빠져있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하반 경직성을 높여주고 낙폭을 줄이는데 좀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품목별 관세로 인해서 부과가 되긴 했는데 자동차 부품은 이번에도 또 빠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의 충격은 좀
강했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지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향후 등락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지켜낸 2,430선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게 된다면 언제든지 반전의 포인트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업종들이 얼마나 반전을 보여줄지가 이번 코스피 바닥잡기 그리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흐름들을 좀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오늘 지수나 이제 대표 업종의 그 종목들 보면은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게 좀 느껴진다라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를 하면서 해방의 날을 맞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속속들이 보면은 그 이후에 미국 기술주들은 네. 낙폭을 좀 확대하는 흐름들을 시간 외 거래에서 보였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애플, 엔비디아, 네. 테슬라, 알파벳 등이 꽁꽁 묶여있는 네. 흐름이거든요. 여기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뭐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예.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빅테크 종목들은 뭐 여지없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1980년대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글로벌 전반적으로 밸류 체인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 충격은 미국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 중국 나라별로 본다면은 대미국 관세가 올라간 거긴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 관세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기 충격이 어느 정도 될지를 좀 가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물가 상방 압력이 얼마나 될지를 좀 더 가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빅테크, 그러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뭐 엔비디아나 이런 쪽들 외에도 지금 뭐 내수주들도 좀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 이유는 아마 관세가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 경제가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이 또 한 번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휘몰아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국가별로 대응책을 내놓을 거고 협상 과정은 있겠지만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미국 증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트럼프 의도대로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2기가 출범 전후로 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에스의 공포, 경기 침체는 지속이 되는데 물가가 여전히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호 관세 발표한 이런 이슈를 전후로 해서 또 많은 부분이 언급이 됐던 게 지금 미국의 고간이 비고 있다. 재정에 대한 빚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관세를 때려서 세수를 충족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됐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보편관세 10%라는 거 꺼내든 이유도 아마 재정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출범하기 직전에 발표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보는 관세를 세 가지로 말했는데 대중국 관세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재정비하기 위한 그리고 재정립하기 위한 협상 수단임을 명확히 했고요. 두 번째가 관세로 인해서 세수 수입을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별로도 제재가 아닌 협상을 위한 수단이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관세가 뭐 협상 수단이면서 한편으로는 재정 수입을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쇼어링 그리고 국내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들과 더불어서 감세와 미국을 더 부강하게 만드는 방안들을 얘기할 정도로 이 다음 스텝은 감세 플러스 구조 개혁 이런 쪽들을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어떤 스텝을 갈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번 관세 충격을 빠르게 극복하는 것.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 국정수행 지지도를 보면은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도 시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관세 정책을 더 세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단락하고 감세나 경기 부양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지금 미국 쪽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세 우려가 앞으로 이제 경제 지표에 반영이 되고 그게 이제 금리 방향성으로도 연결이 된다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이는 강력한 그런 관세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사실상 있는 바라서 저희가 그건 지속적으로 좀 잘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향후 뭐 위험 자산 선호 측면과 반대로 안전 자산 대표적으로 금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치에 가고 있고 엔화 그리고 채권 이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본다면은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면은 그쪽을 따라갈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질문을 하신다면 저희는 오히려 이런 등락 과정을 활용해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좀 더 늘려가자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에 상응하는 경기 부양 정책들이 중국도 유럽도 좀 강화되고 있고요. 향후 무역 협상, 그러니까 관세 정책에 있어서도 강도가 이번에 굉장히 세긴 했지만 이 강도가 지속되거나 더 강해지기보다는 협상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완화되는 스텝을 보여주게 된다면 저희는 위험자산 쪽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최근 등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한번 보시면은 네. 급등락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금이 더 올라갔을 거라면 더 센 강세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요. 엔화 같은 경우도 148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엔화 강세에 대한 베팅이 역사적 최대입니다. 더 강해지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고민하는, 다만 뭐 워낙 불안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 등락이 있을 때 좀 비중을 확대해 나가신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파고였던 관세 파고를 지금 넘고 있는 중이고요. 내일은 대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11시. 아, 과연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이제 공지일인데 100일 넘게 이어진 행정부 수장에 대한 공백을 과연 해결을 하면서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간에 올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이번 일정을 기점으로 정책 불확실성은 어떻게든 해소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금융시장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마 탄핵 선고일 결정된 시점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리마켓 이런 데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확률이 한때는 30% 밑으로까지 갔던 게 그날 선고일 발표 직후 60%까지 급등을 하면서 증시도 급반등을 했고 원달러율도 1,470원을 살짝 깨는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림들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결과에 따른 시장 반응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는 점, 아마 이번 주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호관세, 보편관세도 그렇고 이번 정치적 결과도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에 많은 것들이 방향성이 결정되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을 지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적인 불확실성, 상호관세, 그리고 환율 리스크, 게다가 공매도 전면 재개까지 좀 4월 초 전반에 우리가 소화해야 할 이슈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를 또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조선 방산 얘기도 나오고 있고 4월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관세 정책은 굉장히 셌고요. 왜냐면은 상호관세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보편관세 플러스 상호관세라는 점들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고 관세율도 높은 수준이라서 좀 충격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2,430 오늘 지켜냈던 선을 지키고 2,450선에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다시금 반전의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430이라고 한다면 종가 기준으로 작년 저점입니다. PBR 측면의 저점이라서 2,430선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2,450을 넘어 지금 2,460선까지 회복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2,500을 다시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낙폭과대 업종들도 좋긴 하지만 잘 지켜주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오늘도 좀 상대적으로 강한 인터넷, 제약 바이오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신다면 좀 시장의 흐름들을 잡아갈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업종 중에 여전히 못 오르고 가장 약한 업종이 2차 전지입니다. 그동안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순환매 차원에서 낙폭과 대주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2차 전지 흐름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악은 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약간 떨어질 때 우리가 매수의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그러면 괜찮은 그런 업종과 그리고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 선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관세 특집으로 좀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이경민 대신증권 부장의 분석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관세 충격에 대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아쉬운 건 이제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에서 팔고 있다라는 점. 환율은 여전히 좀 높습니다. 1,469원 선 보이고 있고 저희가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